안녕하세요. 돈 제대로 쓰는 방법을 찾아서 알려드리는 장원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방면에서 나도 모르게 소비가 되고 있는 돈들이 많은데요. 사실 그 돈들만 모아도 은행의 적금 이자보다 많은 비용을 모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 무심코 써버린 수수료들을 알아보고 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중개 수수료 요율은 정해져 있는데요. 인터넷 검색만 하더라도 지역이나 주거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부동산의 거래 금액에 맞는 중개 수수료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미리 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 금액을 알고서 실제 부동산 계약 시에 해당 금액을 제시하면서 중개업자가 합당한 부동산 수수료를 제시했는지 체크를 한다면 부당하게 나갈 수 있는 부동산 수수료를 낮출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우리가 말하는 13월의 월급이 있죠. 바로 연말정산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현금 영수증이 적용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얘기를 해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꼭 달라고 해서 챙기셔야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 폐기물 발급 수수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구나 가전제품을 이제 밖으로 배출하게 될 때 무료로 배출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지불하고 스티커를 붙여서 배출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가전제품의 경우에는 높이가 1m 미만의 소형 제품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배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제품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티커를 붙여서 배출을 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온라인에서 폐가전 무료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면 무료로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세 번째, 지금은 때문에 해외여행을 많이 못 다니지만 끝나면 또 가실 거잖아요. 그럴 때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환전 수수료 부분입니다. 환전을 미리 하지 못해서 급하게 공항 근처에서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공항 근처의 은행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환전 수수료가 조금 더 높긴 합니다. 따라서 미리미리 우리가 환전을 해놓는 습관을 해놓는 게 좋은데요. 외환시장이 마감되는 시간이 오후 3시이기 때문에 이 이전에 환전을 해야 가격차가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혹여나 해외에서 우리가 신용카드 원화결제 서비스를 사용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때에는 2에서 3% 정도의 해외 이용 수수료와 2에서 12% 정도의 환전 수수료가 이중으로 붙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카드 결제를 해야 될 경우, 정말 내가 카드 결제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된다면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답니다. 다음 네 번째, 카드 할부 수수료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많이들 생각하시죠. 내가 카드를 얼마나 할부를 하는지 따져볼 수 있는 어플들도 많이 있고, 근데 이제 나도 모르게 카드를 사용하다 보면 조금씩 할부가 쌓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카드 할부를 쓰는 것을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지만, 만에 하나 할부를 정말 써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카드는 이자 수수료가 일반 은행의 이자 수수료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무이자 혜택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마다 무이자 혜택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할부 수수료율이 오르는 시점에 따라서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을 달리해야 되는데요. 할부 수수료율이 오를 수 있는 시작 지점인 3개월 그리고 6개월보다는 변동이 되는 그 전달인 2개월, 5개월, 9개월 차에 할부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답니다. 그리고 때로는 카드 포인트로 할부이자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카드의 상세 혜택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숙박시설 취소 수수료가 있습니다. 숙박시설을 예약을 하고 취소할 때에는 취소 수수료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예약을 결제하기 전에는 반드시 예약 규칙을 꼼꼼히 읽고 또 이미지를 캡처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물론 최저가 할인이나 특가 상품의 경우에는 대부분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된 곳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다고 무턱대고 잡는 것은 주의해야겠죠. 그리고 현대카드 프리비아나 이와 같은 예약 대행 사이트를 통해서 숙박시설 이용권을 구매하게 된다면 대행 사이트와 또 숙박업체 간의 약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행 사이트에서도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대행사와 숙박업체 두 군데 모두 규칙을 다 확인하고 미리미리 캡처해두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항공권 취소 수수료입니다.
항공권은 일반적으로 취소 시기에 따라서 다른 수수료가 적용되는데요. 따라서 결제 전에는 필수적으로 약관을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기상 상황에 따라서 운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천재지변에 의한 결항이나 지연 시 항공권을 취소하면 지불해야 되는 수수료가 있는지도 꼭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네, 7번째, 기차표 취소 수수료. 기차 출발 1시간 전에는 만약 우리가 취소를 하게 된다면 취소 수수료인 400원을 수수료로 떼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1시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승차를 취소하게 된다면 승차권의 10%를 수수료로 떼일 수가 있는데요. 열차가 출발한 뒤에도 우리는 취소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에는 역 데스크로 직접 가셔서 승차권을 취소를 하셔야 되고 시간에 따라서 15에서 70% 정도의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8번째, 고속버스 티켓 취소 수수료. 고속버스 승차권을 취소할 때에는 해당 버스 출발 1시간 전이라면 우리가 승차권 요금의 10%가 예매한 버스가 출발한 이후에는 목적지 도착 예정 시간 이내에 취소하면 요금의 30%가 취소 수수료로 부과되어서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상생활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은 귀찮더라도 우리가 미리미리 이러한 내용들을 미리 체크하고 또 알게 모르게 나갈 수 있는 이런 수수료를 줄임으로써 저축을 하는 것만큼 아니면 조금 더 많은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우리가 모으는 데에만 너무 치중은 되어 있지 사실 쓰는 곳에 대해서는 너무 좀 스스로 관대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잘 벌고 잘 모으는 것만큼 잘 쓰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제대로 또 잘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아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